자, 교과서에 있는 위치 벡터 관련된 이야기들 진행합니다. 페이지 89, 94, 95 이렇게 세 페이지에서 각각 한 문제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89쪽에서의 이야기는 위치 벡터를 이용해서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무게중심의 위치를 나타내는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 반드시 공식을 외우고 그 외워진 공식을 바탕으로 해서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실상 지금은 기능적인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분점의 위치를 우리 P라고 하자고.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M 대 N으로 내분하는 점, 내분하는 점, 내분점을 우리 P라고 잡으면 그러면 이 P로 향하는 벡터를 소문자 P를 써서 나타내면 얘기했다. 내분점은 합이야. 합 M 더하기 N분의 M 더하기 N분의 문제에 주어져 있는 A, B 벡터를 가지고 MB 벡터 엇갈려서 곱하라 그랬어. M하고 B를 곱하고 N하고 A를 곱해서 내분점 벡터를 만들고 외분점 Q를 만들어 볼까? 외분점 Q. 외분점 Q는 여기 문제 2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저 Q를 나타내는 벡터는 차야, 차. 내분점하고 똑같은데 M 빼기 N으로 돼 있다고. MB 벡터 마이너스 NA 벡터로 표현하면 된다. 중점. 중점을 나타내고 있는 중점을 우리가 M이라고 잡아주면 이 M으로 향하는 벡터는 2분의 A 더하기 B. 야, 중점은 그냥 더하면 되는 거야. 더하면 된다. 그리고 이제 세 점을 주죠. A, B, C 세 점을 주고 무게중심. 무게중심은 자, 중점은 두 벡터의 평균이라고 하면 무게중심을 나타내는 벡터는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야. A 더하기 B 더하기 C. 자, 얘네들은 여러분들이 그 위치 벡터들을 표현할 수 있는 게 중요한 거라 공식을 반드시 외워서 써야 돼. 시험 보기 직전까지 얘네들은 반드시 외워라. 자, 내분점, 외분점 주어졌어요. 여기 M하고 N이 있고, 여기도 M하고 N이 주어졌고, 중점은 이건 보지도 않고 써도 되죠. 2분의 A 더하기 B. 2분의 A 벡터 더하기 B 벡터고, 자, 내분점 벡터는 M 더하기 N분의 M하고 A. 미안합니다. M하고 B죠? 엇갈려서 곱해야 되니까 M하고 B, 그 다음에 N하고 A. 이제 더하는 거야. 따라서 얘는 3분의 A 벡터 플러스 2B 벡터. 사실 2B 벡터 더하기 A 벡터라고 얘를 위치 굳이 안 바꿔도 돼. 자, 외분점은 어때? 외분점은 빼기지. 3 빼기 2분의 3하고 B를 곱하는 거고 2하고 A를 곱하는 거야. 분모가 1이니까 우리는 마이너스 2A 벡터 더하기 3B 벡터입니다 라고 답하면 되겠죠. 내분점과 외분점과 중점은 외우는 게 제일 중요하다. 얘는 거저주는 문제야. 절대로 놓치면 안 된다. 자, 무게중심에 대한 증명 과정들 보이고 무게중심 구하는 연습하는 것도 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무게중심 벡터를 G 벡터라고 할 때 얘네들을 더하면 이렇게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증명하려는데, 자, 이거는 뭐 출제 가능성은 없지만 굳이 표현한다라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할게요. 여기 나와 있는 요놈을 자, 5를 시점으로 하는 위치 벡터로 표현하면 자, GA는 5A 더하기 빼기죠. 5G. 그 다음에 더하기 5B 빼기 5G 더하기 5C 빼기 5G 이렇게 더할 건데, 여기서 우리가 A 벡터를 G를 시점으로 하고 있는 얘네들을 원점을 중심으로 할까요? 원점을 중심으로 해서 5를 중심으로 해서 5A를 A, 5G를 뭐 G라고 할겠지. 그 다음에 B, G, C, G라고 잡아주게 되면 여기서 A하고 B하고 C가 더해질 거고, 그리고 빼기 3G 벡터가 되는데, 우리가 위치 벡터, 이 무게중심의 위치 벡터가 무게중심에 대한 벡터를 3분의 라고 해서 우리 배웠잖아. A 더하기 B 더하기 C 벡터가 주어지게 되고, 무게중심이 3분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죠? 평균이라 그랬습니다. 지우고 나면 얘네들 다 없어져 버리네요. 따라서 얘네들은 0벡터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지. 뭐 이런 식의 어떤 증명 과정을 필요로 하지만 증명 문제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무게중심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식만 숙지하고 계실 필요가 있다.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무게중심, 내분점, 외분점, 중점, 무게중심 네 가지고 구할 수 있어야 돼. 다음 이야기 이제 94, 95쪽으로 넘어갈 텐데, 자, 성분에 대한 얘기가 나왔어. 이 성분은요, A 벡터의 성분이 2,3이란 얘기는 시점이 0,0이고 종점이 2,3인 벡터의 끝점을 우리가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한 거라고. 좌표예요, 좌표. 좌표인데 벡터기 때문에 얘네들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X좌표를 X성분, Y좌표를 Y성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할 때 우리는 이 성분들을 가지고 어떻게 한다? X성분끼리 Y성분끼리 X좌표끼리 Y좌표끼리 계산하면 된다. 실수배 마이너스 2a 벡터가 있죠. 이걸 성분으로 표시하는 거니까 a 벡터에다 마이너스 2를 곱하면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이라고 이렇게 쓰면 미안합니다. 마이너스 6이라고 쓰면 됩니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6. a하고 c를 더하래요. 그러면 a의 x성분, c의 x성분 더해서 5, y성분, y성분 더해서 마이너스 1이라고 답하면 되고, 마이너스 2a하고 다 나오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쓰는 거야. 2를 곱해 4, 여기다 마이너스 3을 곱해 3, C를 더해 더하기 3, 이게 X성분, X좌표. Y좌표는 3에다가 6 곱해서 2 곱해서 6, 마이너스 3 곱하면 플러스 마이너스 6 되겠네. 6 빼기 6, 여기다 마이너스 C를 더해줘야 되니까 마이너스 4. 이렇게 해서 얘네들을 정리만 하면 되죠. 10, 마이너스 4. 이게 끝이에요. 좀 까다롭다면 4번인데 4번 같은 경우에는 얘를 먼저 정리해야 되지. 2a하고 마이너스 6a, 마이너스 4a 벡터가 될 거고 플러스 2b 벡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플러스 3c 벡터가 이렇게 남겠죠. 그럼 여기서 먼저 실수배를 먼저 해도 돼요. 마이너스 4를 a에다 곱하면 마이너스 8, 마이너스 12 더하기 b에다 2 곱하면 마이너스 2, 4 c에다 3 곱하면 9, 마이너스 12. 그리고 나서 여기서 x성분 마이너스 8, 마이너스 2, 9,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2, 마이너스 24, 얼마야? 마이너스 8이니까 마이너스 20 되는 건가요? 20. 이렇게 써주면 되는 거지. 일단 식을 정리해서 실수배를 먼저 하고 덧셈이나 뺄셈들의 연산들을 마무리하시면 됩니다. 차근차근히 이 성분은 뭐 이렇게 절대로 어려운 거 아니야. 벡터가 성분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시점을 원점으로 고정한 거라니까. 원점으로 고정하고 요 끝에 있는 A라는 점에 이 좌표 뭐 A1, A2가 있으면 요 놈을 가지고서는 우리가 여기 나와 있는 벡터를 표시한 거야. 요 A1, A2는 이 A라는 점에 X좌표하고 Y좌표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성분으로 표시된 것끼리는 덧셈, 뺄셈, 실수배를 할 때 그냥 편안하게 하시면 됩니다. X좌표끼리, Y좌표끼리. 자, 예제 1번과 문제 6번을 한 세트로 묶었을 때 여기 나와 있는 이 94쪽의 이야기에서 출제 가능성은 사실 예제 1번이나 문제 1, 6번 같은 스타일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얘네들이 C라는 벡터하고 KALB라고 되어 있는데 요 조건에 맞게끔 얘네들을 다 정리만 해주면 되죠. C라는 점이 8,6이었고 그 다음에 A라는 점에 A라는 벡터의 성분이 마이너스 1,3인데 K 곱하라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K, 3K라고 A에다가 A 성분에다가 A 벡터의 성분에다가 K를 곱한 거야. 그 B 벡터의 성분에 L을 곱해 4L을 더하고 마이너스 2L을 더했을 때 얘네들 둘이 같으려면 마이너스 K 플러스 4L이 8이어야 하고 그 다음에 3K 더 마이너스 2L이 6이어야 한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연립방정식 푸는 거죠. 그죠? 위에다 3 곱해서 더해도 되고 아래다가 2 곱해서 더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밑에 있는 거에다 2배를 해서 더해주게 되면 6K 마이너스 4L 12 더하면 5K 20. 그러니까 K라는 값이 결정이 되고 4. K에다 4를 넣어주세요. 뭐 어디든 상관없죠. 맨 위에 있는 식에다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4 넘어가면 12, 4로 나누면 3, L은 3이 됩니다. 라고 해서 이 다음 단계는 연립방정식이었던 겁니다. 벡터를 주어져 있는 성분들을 이용해서
성분으로 표현되어 있는 서로 같다라고 하는 조건을 만드세요. 그리고 X 성분끼리 같다, Y 성분끼리 같다라고 해서 연립방정식 풀면 K하고 L의 값 구할 수 있습니다. 문제 6번도 같은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어요. 문제 6번에 주어져 있는 것도 주어져 있는 C 벡터는 마이너스 4,8이고요. 자, A 벡터에다 K 곱합니다. 2K, 4K 되겠죠? 그리고 B 벡터에다 L 곱합니다. 그리고 더해주는 거야. 3L 더하기 3L 마이너스 2L 더해주는 거야. 그러면 2K 더하기 3L이 마이너스 4랑 같고 4K 마이너스 2L, 4K 마이너스 2L이 8이랑 같으니까 자, 이게 X 성분, Y 성분으로 만들어진 식으로부터 Y 성분을 양변 2로 나누면 그러면 식을 정리하기 좋네. 2K 마이너스 L은 4. 그리고 첫 번째와 세 번째 주어져 있는 식을 빼. 그러면 4L은 마이너스 8. 4L이 마이너스 8이므로 따라서 L은 마이너스 2가 되고 L에다 마이너스 2 넣어서 넘기세요. 6, K는 3 됩니다. K는 3. 이렇게 해서 K하고 L의 값을 구하시면 되죠. 절대로 어렵지 않다. 문제 7번이 약간 생뚱맞게 끄트머리에 걸려 있는데 이게 94, 95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나와 있는 요 내용도 알아놓은 둡시다. 문제의 가능성은 아무래도 문제 1, 예제 1번과 문제 6번의 가능성이 크지만 평행이라고 하는 개념이 여기 중간에 껴 있는데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으니까 뭐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A 벡터와 B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때 우리 입장에서는 실수배를 이용하죠. B라는 쪽에 K가 들어있어서 저는 B 벡터를 K는 문자를 쓰면 안 되겠네. T배 A 벡터. 여기서 이제 T는 실수. 자, 일반적으로 우리는 실수배를 통해서 식을 정리하는 겁니다. B 벡터가 3,K가 있고요. A 벡터가 마이너스 1,2니까 마이너스 T, 2T라고 하는 식으로 만들었을 때 마이너스 T가 3이에요.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3이 되고 T에다 마이너스 3을 넣으면 K 값은 바로 마이너스 6이 그냥 결정이 되죠. 마이너스 6이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K 값까지 결정하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크게 어렵지 않다. 실수배는 평행은 실수배를 통해서 식을 정리할 수 있다. 그 실수배도 우리 분배할 거잖아. X 성분, Y 성분에다가. 그러니까 어렵지 않게 문제 풀 수 있습니다. 꼭 하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 95쪽으로 넘어갈 거예요. 95쪽으로 넘어가면 자, 좌표 평면상에 있는 두 점 A, B를 연결하는 벡터를 성분으로 표시하려면 위치 벡터, 원점으로부터 출발하는 성분으로 표시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주어져 있는 A라고 하는 점과 B라는 점이 있어. 근데 이 점들의 위치 벡터를 표현해 보면 OA 벡터, OB 벡터가 될 거고 그러면 우리 A와 B의 좌표를 아니까 그들이 곧 성분이 돼버린 거야. 요 점의 좌표가 성분이 된 거지. 그리고 나서 AB 벡터를 표현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건 시점이 원점이어야 되니까 OA 빼기 OB 빼기 OA로 바꿔줄 거고 그럼 B1-A1, B2-A2라고 그 성분을 표시할 수 있겠지. 그리고 이 AB 벡터라고 하는 것의 크기는 곧 길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평면좌표, 좌표평면에서는 두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 이용하면 되죠. B1-A1의 제곱 더하기 B2-A2의 제곱이다 라고 해서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 개념을 가지고서 문제를 묻는 거예요. 이 개념을 이용해서 이 마지막에 있는 문제를 묻는 거로 보입니다. 따라서 두 점 A, B에 대해서 벡터 A, B를 성분으로 나타내고 그 길이를 구해라. AB 벡터는 OB 벡터 마이너스 OA 벡터. 우리가 위치 벡터로 하면 B 벡터 마이너스 A 벡터. B 벡터의 성분은 B의 좌표, A 벡터의 성분은 A의 좌표. 이게 여기 나와 있는 것 같고서 A, B 벡터의 성분을 표시해라. B에서 A 빼라고. 5 빼기 1,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1. 따라서 4, 마이너스 1. 2번도 마찬가지잖아. AB 벡터의 성분을 표시해라. 1 빼기 마이너스 2, 3, 4 빼기 3, 1. 이게 성분이야. 크기를 얘기하래.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성분 나왔고 원점으로부터의 거리니까 4의 제곱 16, 마이너스 1의 제곱 1, 루트 17. AB 3,1이잖아. 따라서 이것도 루트 9 더하기 1, 루트 10. 이게 크기가 되는 거야.
AB 벡터의 크기니까 여기다 절대값 표시해야겠죠. 이렇게 표시해서 얘네들을 가지고 나타내면 된다. 많은 복잡한 이야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위치 벡터나 어떤 성분에 대한 이야기에서 이게 복잡하지 않은 것들을 선별을 했어요. 따라서 여러분들은 여기 주어져 있는 문제를 해결해 내면 됩니다. 생각 넓히기나 이런 문제들은 나오지 않을 걸로 봐서 일단 풀진 않았는데 기본적인 것, 기본에 충실하시면 아마 이번 수행도 다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끝까지 공부하셔서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개별적인 질문은 카톡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